여러분, 기름을 오일이라 그러죠? 혹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일 뭔지 아세요? 5월 오일이래요. 네, 우리 자기회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회로는 자기현상은 아주 전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모터나 이런 구동기구들 보면 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력을 자기력과 같이 상쇄해서 또는 이제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동기구들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 현상을 응용하고 우리 승강기에서도 모터 같은 것들 또 뭐 안전기구 같은 솔레노이드 뭐 밸브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칙과 그 다음에 원리 조금 뭐 이런 것들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런 것들 좀 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제 위주로 좀 보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익혀지실 거예요. 자, 우리 자기력선의 성질 볼게요. 저기 전기력선 아마 전에 하셨던 기억나시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같듯이 자기력선도 비슷해요. 그래서 전기력선과 비슷하게 똑같이 이번에 플러스가 아니라 N극 노스 그 다음에 S극 사우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N극과 S극에 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그런 극성이 있다는 거, 그게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딱 있는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아실 것 같아. 그렇죠? 상식이고. 그 다음에 같은 극성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어내. 좌석 같은 길끼리 N극끼리 하면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력선과 만나는 방향은 그 점에서 자기력의 방향이 된다. 우리 전에 이렇게 뭐 꺾어주고 등고선이었고, 그리고 밑도 등고선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똑같은 선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밑도가 이렇게 높은 거는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우리 거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그림 잘 등고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력선은 각자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탁탁 쇄교한다 그러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이거 그림 볼게요. 요거는 자석이 그려져 있어요. 그쵸? N극과 S극,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N극에서 화살표가 나와서 가고 있어요. 근데 보면 평면에서 딱 직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갔다가 나가면 이렇게 여기 선에 우리 옛날에 막 쇳가루도 뿌리고 막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진함철, 나침반에 놔두면 이제 요게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니까 여기 N에서 S극으로 가는 거니까 이 나침반은 여기에 반대인 S극과 N극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요 개별 하나의 선들이 자기력선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직선도선일 경우, 이제 이게 도선이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게 흐르는, 이제 전기가 흐르면 여기에 자기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도선 주기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그러다면 이 직선의 도선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거리, 지점, 어떤 I 지점이라면 그 R이 이렇게 지점이 동일한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원같이 표현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어느 지점으로 향하겠죠. 자기력선이 점점 약해지겠지만, 그래서 위에서 딱 보면 이제 이 X를 표시하는 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도선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좀 비스듬히 표현할게요. 이렇게 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X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X.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만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한장, 이게 계속 연결돼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럼 도체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는 H, 자기장의 세기는 H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2파이 R은 뭐죠? 원주를 표현하죠. 원주, 2파이 하면 원주, 원의 길이, 둘레 길이, 2파이 R분의 I래요. I는 뭐였죠? 전류야, 전류.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양. 이렇게 전류. 그래서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는 헬리라고 그러고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라고 하고요. 여기서 I는 전류고 R은 자기장 범위 안에 반지름, 그러니까 거리, 어떤 지점의 거리, 그 기름이 동일하니까 반지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원형 코일이에요. 이제는 이거 코일을 이제 아까는 저기 했는데 코일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코일이라는 거 한 바퀴 감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코일 안에 물론 이제 이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코일의 스프링처럼 생각해서 그걸 위에서 보니까 동그랗게 보이는데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주변에, 그러면 이제 요 아까 코일을 단면으로 딱 자른 거예요. 자르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X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안에 흐르고 있을 수 있는 자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R, 거리분의 그다음에 NI. 아까 I는 있었는데 N은 뭐였죠? 근데 N은 이제 요거예요. 코일이 감긴 횟수 몇 번 감았냐? 몇 번? 스프링도 보면 계속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 감았냐? 감긴 횟수 N을 얘기합니다. 넘버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하는데 요 공식도 그냥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환상 솔레노이드. 와, 어렵다. 이제 사실은 이거를 좀 쓰면서 그런 식으로 코일이 한다. 요거는 뭐냐면, 코일이요. 이렇게 원형을 이룬 거를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감고 있고, 요 감고 있는 게 이제 해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 안에 어떤 그 뭐죠? 전력이나 그런 유도체를 주면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일을 만들어서 이 코일에다가 유도 전류를 사용하고 자기장 형성된 것 같고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나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모터를 돌리거나 뭐 터빈을 돌리거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전기는 여기로 나오고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이렇게 동그라미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인데 이럴 때는 잘 보시면 E 파이 R 이거 똑같고 NI 똑같네요. 맞아요. 이거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보시면 요 환상 솔레노이드로 감겨져 있는 요 저기 주변 원주의 둘레 있죠? 요거를 요 원주 그러니까 지름 아니 원의 외 지름 요거의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L로 표현해서 L분의 NI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가? 이거는 그냥 좀 보세요. 환상 솔레노이드가 이런 개념이고 이 안에 이거는 뭐 훨씬 그 뭐라 그러죠? 유도되는 자기를 세겠죠. 그래서 원의 원주 길이는 L이다. 자, 이럴 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무한장 직선 솔레노이드. 이게 무한장이에요. 직선. 직선은 쭉 나가요. 그러면 이게 거리 저기 그게 L분의, 얼마만큼 저기 원이 나가냐, 이 원주분의 NI, 그렇게 곱하면 되는데, 뭐, 요것도 또 내부에 얼마나 오죠? 요거는 이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겠죠? 요거. 자, 환상을 이루는 원의 원주 길이가 N이 때는, 이렇게 원이 때는 그거 원주로 나누면 됐었죠?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에 생긴 자기장 세기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외부로 감거나 한 바퀴 이렇게 뚝 도는 동일한 에너지원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자기에 관한 법칙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주제가 좀 자주 돼요. 왜냐면, 다른 거 하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런 거 나오면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앙페르 오른 나사요. 말 그대로 오른 나사.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나사들 잘 보려면 어떻게 돌릴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손잡이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그 다음에 거기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의 그 상관관계를 나사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 나사를 진행시키면 나사가 회전해 가는 방향에 맞춰서 뭐가 전류가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죠? 그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뭐를 보시면 오른손 엄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른손 엄지가 나사의 진행 방향으로 딱 놓으세요. 그러면 손가락들이 방향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손가락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전류였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구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들이. 그래서 이렇게 엄지로 딱 이렇게 올리면 나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을 때 이렇게 돼서 이 손가락들이 그 방향, 자기력선 방향, 엄지는 뭐예요?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도 그림이 참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떤 도체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지금 흐르고 있네요. 그 엄지를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되면 엄지를 아래로 놓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지는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마치 그게, 우리 나사 보면은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진행 방향 맞춰서
돌릴 때,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을 형성된다 이런 거서, 혹시나 이제 뭐 환상전류라는 거, 환상이나 또 말려져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방향이 된다. 혹시 자기력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뭐 전류가 말려지는 방향이 이렇게 됐다면 전류가, 그럼 자기력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면 이쪽에 N극이 되겠죠? N극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아가는, 화살표가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N, 이게 뭘 표시해요? 자기력선 방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랑 자기력선 방향은 손가락에 그거로 흐름을 알면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력선의 방향,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력선, 또는 전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를 하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우리 전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줄의 법칙 뭐 이렇게 해서 W는 2분의 1 C분의 쿨롱 뭐 해서 V의 제곱 이렇게 했었는데, 전하량에다 2분의 2 전하량에다가 우리 전압의 제곱을 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비슷한 공식으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는 코일이에요.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력이죠. 자기력. 요거는 2분의 1 Li예요. 그래서 인덕턴스, 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L은 요게 자기력이 어느 정도 L분의 1 I. 요거는 이제 수치 재어주면 혹시나 뭐 문제 나오면 이게 대입만 해주면 되고, 단위도 다 붙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입만 하면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여기는 이번에 전류가 나오죠. 전류. 우리 계속 전류의 방향 구했으니까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인덕턴스 한번 잠깐 볼게요. 코일의 자체 유도 능력에 나타나는 값으로요. 이거는 헨리로 표현하는데, 인덕턴스는 코일의 감은 획수에 따라서 그 묶음인 자속에 비례해요. 그래서 전류와는 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 그러니까 코일의 힘, 그거는 이렇게 전류와는 반비례하지만 자속, 이렇게 묶어져 있는 묶음인 자속과는 비교한다. 그다음에 코일의 감은 횟수와도 비교한다. 그래서 횟수와 자속, 이게 비교한다. 자기로서의 묶음. 자, 그러면 1초 동안 이렇게 되니까 자속의 단위는 웨버를 쓴다. 이게 몇 번 감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위 그냥 하고, 이거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문제 한두 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교재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호사버릇 법칙. 전선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이번에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전선 주위에 발생하는. 그래서 뭐 2파이 4파이 R의 제곱. 왜냐면 4파이 R 제곱에는 이제 어떤 전선 주위가 사실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원주같이.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식이 좀 달라지는 건데, 그냥 참고하세요. 데이터 값은 뭐냐면 이제 변화량이잖아요. 데이터는 보통 변화량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다. 비유사를 바르는 자기장의 색이 전선 주위에 발생하는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 인덕턴스의 접속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일이 두 개가 있을 때 자기장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건데, 변압기 같이, 변압기에 보면 1차 측, 2차 측, 전류가 들어가는 축, 나중에 코일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 코일 양에 따라서 뭐 감압을 할 수 있고, 뭐 380V, 200V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이 접속할 때, 코일이 두 개가 이제 어떤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겠죠. 들어가고 나는 거기에 따라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은 하는데, 가동이라는 건 뭔가 가한다, 더한다, 차동은 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을 각각 L1, L2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두 개가 상호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걸 M으로 본다면, 상호 인덕턴스 그러면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에 따라서, 전류 방향에 따라서 조금은 말로 하면 조금 안 보셨던 부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동 접속 먼저 보게. 가는 같은 가짜니까. 그래서 두 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같아요. 가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일의 저기는 리액턴스는 L1 더하기 L2 각각의 수치를 더한 다음에 EM, 그러니까 뭐죠? 가동 접속 우리 했던 거를 EM을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EM이에요. 가동은 두 개를 더한다는 거고. 자, 그럼 차동은 뭘까요? 차동 빼는 거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러면 L1, L2에다가 EM을 빼주면 됩니다. 2M을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가동일 때는 2개 더한 거에다가 EM을 더하고 차동이든 EM을 뺀다는 거 아시면, 자, 이러면 잠깐 가동 접속, 차동 접속, 인덕턴스, 직렬. 이건 왜 직렬로 해야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L1과 L2가 있으면 인덕턴스에 상호 간에 M이 있다 그러면 이 M이 요게 이제 점을 표현해서, 보면 이쪽 1차 측 이쪽, 1차 측 이쪽, 그러면 같은 방향이죠. 요럴 때는 각각의 L과 L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구할 때 L과 L2를 더한 다음에 이 M을 2번 곱해주면 그냥 더해주라는 거예요. 2개를.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 그런데 차동 접속은, 이제 차동 접속은 보면 방향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둘 다 차동 접속이 되겠죠? 응? 같은 방향.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을 지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양쪽. 그럴 때는 2개 더한 거에다가 2개를 이 M을 빼란 얘기예요. 이렇게 가동 접속, 차동 접속. 아셨죠? 이거 혹시나 요 그림 보고 이거 다음 중에서 뭐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맞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좀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가동, 차동. 근데 그림이 어떤 게 가동인지 차동인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이거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철심 코일, 어떤 자성체예요. 철을 이렇게 성층한다 그러죠. 우리 보면 모터 이렇게 뜯어보시면 어떤 모터는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성층한 다음에 코일을 감아놨어요. 덩어리 철심보다. 뭐 이러면 이렇게 하여튼 철심 코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성체가 이제 자석이 돼서 이게 이게 자력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그 안에 덜 때 이게 뭐죠? 코일이 발생하는 자력에서 상쇄해서 서로 밀어내고 당겨주면서 모터가 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석이 되어가면서 자체 자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곡선이 히스테리 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곡선을 히스테리 곡선이 어떤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다시 늘어났다, 반들었는데, 이게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지점에 잔류자기와 또 이게 보자력,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도 많은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잔류자기와 보자력 정도, 그 다음에 세로축과 괄호축이 어떤 건지, 히스테리 곡선은 한 4가지만 좀 알고 그냥 짚고, 이거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보자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보자력은, 자력을 가진 자성체에서 자력을 빼낼 때 필요한 힘이라는데 어떤 바로 이게 전기를 딱 뽑으면 전기를 구해서 자석이 됐다가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 여기가 딱 자성체에서 바로 쇠로 들어가는 게 조금 잔류자기가 좀 남아서 약간의 자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곡선이 어떻게 딱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남아졌다가 다시 일자로 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그림 보시면 약간 이게 뭐 조금 약간 이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남겼다 들어가고 또 약간 다시 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았던 건 가로축과 이제 세로축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이제 그래서 세로축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로축은 자속 밀도예요. 자속을 얼마나 자기력이 얼마나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 있게 힘이 세냐. 그리고 요즘 자기장이 얼마나 세냐. 자장의 세기.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이 이렇게 갔다가 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또 내려올 때는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돌면서 하니까. 이러면 세로축과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겠죠. 2개가 생기겠죠. 세로가 먼저. 지금 계속 세로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잔류자기. 이 지점은 남아있는 자기. 이 쇠 철피네. 전기가 뺐어도 얼마나 남아있냐. 자기력이. 그러면 가로축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가로축. 여기는 보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져 있는 전류가 이렇게 된다. 전자력선이 이렇게, 자기력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세로축, 가로축. 그래서 요거를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 자장, 잠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로축 자장. 그래서 세로축의 자장, 잠보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다 메모가 좀 돼 있을 거예요. 자장, 잠보 이 메모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축부터 자속 밀도, 그 다음에 가로축은 자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자장,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점의 세로축, 잔유자기, 보자력, 가로축은 보, 자장, 잠보, 자장, 잠보. 자장과 그 다음에 잠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핵심 정리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서 전선주의 자기력이 손바닥의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잡으면 전선의 자기장의 방향을 손가락이 네 손가락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전선에 흐르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뭐였어요? 이거 벌써 까먹으셨으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에서 오른나사의 법칙, 오른나사, 오른손 생각하세요.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나사야 됩니다. 반드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었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자장, 잠보였죠? 히스테리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는 장, 잔, 보. 그래서 자 보면 히스테리 곡선의 세로축은 자기를 세게 잡는데 가로축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 축은 뭐죠? 보였죠. 보, 잔보. 그래서 보자력이었어요. 이렇게 자장, 잔보.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해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